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손절해야 되나 10번 이상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또한 이거 손절해야 되냐 그런 저한테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가장 큰 이유는 그냥 현재 주가를 보고 다들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대다수의 분들이 요즘 너무 뭐 2차 전지 간다, 2차 전지로 투자해야 된다, 자꾸 선동을 하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대다수가 이쪽으로 가니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건가? 차이나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거는 지금 너무 외롭고 잘못된 선택 아닐까? 대다수가 이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의구심을 품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물론 글로벌 리튬도 포함하고요. 그래서 한번 봤더니 저는 제가 손절을 해야 되냐 저한테 질문을 해봤는데, 저는 딱히 난 손절할 생각이 없다. 왜 그러냐면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CATL이든 비아디든 아니면 산업성이든 이런 거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드리면서 뉴스가 엄청 많거든요. 제가 이거를 하루 이틀 밀려버리면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릴 이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고민입니다. 맨날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여의치가 않는데,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뉴스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랑 오늘 2차 전지가 다 급락을 했죠. 제가 이거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봐야 되는데 제가 쌍봉 찍고 내려올 것이다, 에코프로랑. 그래서 지금 쌍봉 찍고 내려오는 패턴인데, 뭐 이런 얘기 많으셨죠. 차이나 전기차 손절하고 2차 전지로 가야 된다. 난 이거 보고 웃었습니다. 저는 2차 전지 님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몇 명 있어요. 그분들이 생각하기 2년 3년 전에 투자를 해서 137% 수익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을 때, 2차 전지 있는지도 모를 때 2년 3년 전에 저는 그때 투자했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뭐 올랐다고 아유 이거 2차 전지 투자해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최고가에서 15%나 또 물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가격으로만 현재 뭐 이런 주가를 판단해버리니까, 주식을 판단해버리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2차 전지 지금 간다 해서 이리 가도 물리고 저리 가도 물리고, 그러니까 가격만 보고 그거의 산업성을 판단하시면은 이리 가도 물리고요, 저리 가도 물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파악하시고요. 저는 2차 전지 이제는 50% 고점 대비 50% 이상 빠지면 그때 대거 매수 들어가려고 지금 대기 중이다. 지금은 좀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보수적으로 봤을 때 한 2차 전지, 국내 2차 전지는 한 30% 빠지면은 그때부터 뭐 들어가도 나쁘지는 않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더 돈을 벌기 위해서 50% 이상 빠지면은 그때 들어갈까 고민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차이나 전기차 종목들은 오늘은 좀 대거 올랐는데 CATL이나 비아디나 선화전자 등등 올랐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전기차 오를 줄 알았는데 그 ETF는 좀 오늘은 떨어졌다. 그런데 CATL 보니까 오늘 LG 에너지솔루션이랑 SNE 리서치가 또 나왔어요. 보니까 1분기에 중국 제외하고 점유율을 봤는데 LG 에너지솔루션이 1위를 했고 CATL이 2위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리고 생산 그 뭐라고 하죠? 성장성이라고 하죠. 중국 제외하고도 배터리 시장 성장성이 연 61%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얼마나 성장할지 지금 기대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기가와트시거든요. 220 기가와트시, 작년에 220 기가와트시였고 올해는 지금 1분기에 64 기가와트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한번 점유율을 비교해 봤는데 뭐 LG 에너지솔루션이 1등이에요. 근데 비아디가 24%로 2위다. 그리고 성장률은 비아디가 79%로 LG보다 오히려 2배 높다. 38%인 LG보다 2배 높고요. 특히나 비아디의 성장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633%로 성장을 크게 했고요. 근데 뭐 점유율은 좀 미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점유율이 줄어든 데도 있고 작년보다 늘어난 데가 있잖아요. 지금 CATL은 작년보다 훨씬 늘어났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은 작년보다 점유율이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격차가 줄어들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둘 다 기가와트시로 보면은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트렌드 보면 중국 제외하고 트렌드를 보면은 LG 에너지솔루션이 지금 줄어들고 있죠. 줄어들었고 CATL이 늘어났다. 이게 팩트다. 그러니까 저는 차이나 전기차 이거를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왜냐, 이런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아까 설명해드린 게 나오면서 전체적인 파이가 중국이 오히려 더 점유율을 좁히고 있다. 그래서 CATL이 LG 에너지솔루션 점유율을 점점 따라잡고 있다. 유튜브 판이나 기사에서 나왔을 때는 국내 2차 전지가 잘 나간다. 이제 전 세계 시장을 다 장악할 것이다 하는데 왜 이렇게 결과는 왜 중국이 점점 더 점유율이 늘어나는지, 중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그렇게 좋아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시장에서도 CATL이 왜 점유율이 늘어나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CATL도 물론 마찬가지고 LG 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점유율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을지언정 전체적인 판매량 있잖아요. 판매량, 기가와트시 판매량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CATL이 싸구려 배터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델 3, 테슬라 모델 3에도 들어가고 볼보에도 들어가고 기아 니로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CATL도 점점 판매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테슬라가 CATL을 선택했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싸울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중국이냐 이거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골드만삭스에서도 지금 한국에 2030년까지 배터리 수출이 연평균 33% 증가할 거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연기관에서 전기 배터리 기관으로 바뀌는 건데 아직 한국, 중국 싸울 필요가 없다. 싸우는 거는 여러분들 아예 내연기관 전기로 바뀌는 게 한 80% 이상 되고 그때부터 점유율 싸움을 하는 거지, 지금 내연기관에서 갖고 오는 것도, 점유율 갖고 오는 것도 바쁜데 무슨 한국이랑 중국이랑 점유율 싸움을 합니까? 그냥 만들어내면 다 팔리는 건데, 전기차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 근데 자꾸 국내 유튜브나 전문가께서는 자꾸 싸움을 부추긴다.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진짜 안타까워요. 저는 중국, 한국 둘 다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냥 싸울 필요가 없다 보는데, 괜히 사적인 감정을 내세워서 싸움을 부추기는 게 좀 안 좋다고 보고요. 특히나 중국 전기차 이런 판매량이나 아니면 배터리는 해외에서도 이제 점점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지금 배터리 공장을 다수 짓고 있고요. 이거는 좀 이따가 자세하게 다뤄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레이트월 모터스는 브라질에 지금 신에너지차 전기차 공장을 짓는다고 나와 있고요. 24년 5월에 가동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0만 대 규모로 생산할 거라고 하고요. 비아디는 이미 아시아에만 국한되지 않고 독일이랑 남미랑 이런데, 지금 브라질도 그렇죠, 공장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탄산리튬 가격이 지금 많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급락을 하다가 이제는 좀 멈추고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살짝 올라주면은 그나마 이제 전기차 수요가 또 상승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흐름이다. 이렇게 그간 이렇게 급락한 거는 경기 침체에 따른 전기차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탄산리튬 가격이 너무 급락을 했거든요. 이제는 좀 소폭 이제 상승을 하고 좀 여기서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이제 중국 포함한 글로벌 점유율로 보면은 비아디가 LG 에너지솔루션을 이겼는데, 그 이긴 이유가 뭐냐면은 모델 Y, 독일에서도 이제는 비아디의 배터리를 장착할 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모델 Y가 독일에서 생산하는데 그 독일에서도 지금 비아디의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이 나와서 판매될 것이다. 그러니까 독일 기가 베를린 공장에서도 비아디의 배터리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아디가 좋은 게 뭐냐면 완성차도 만들고요. 특히나 LFP 배터리를 만들어서 테슬라나 주요 고객들에게 수출을 해요. 특히나 테슬라가 크죠. 테슬라의 이런 블레이드 배터리를 수출을 한다. 테슬라가 쓸 정도면은 어느 정도 품질은 보증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 테슬라는 전기차 선두주자고 전기차를 선도하는 이런 업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품질이 보증됐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좋은 소식은 뭐냐, 테슬라가 중국에서 지금 신형 S 모델이랑 모델 X를 가격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가격 인하가 끊기고 이제는 가격 인상을 하면서 점점 이제 전기차 시장이
좋을 거를 예상하고 이렇게 인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지겠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예상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비아디가 비아디가 테슬라의 전용 20개 라인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고객들한테 수출을 하고, 중요한 거는 비아디의 HD 배터리는 CATL과 일치하지 않지만 LFP 비용이 가장 낮다, 가장 싸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ESS 계약에서 입찰 위치가 아주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ESS 에너지 저장 시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아디가 중국 내에 에너지 저장 시설 있잖아요. ESS라고 해서 에너지 그러니까 풍력 발전이나 여러 가지 발전을 하면은 그 전력을 저장하는 시설이라고 보면 돼요. 배터리 전력을 저장하는 배터리라고 보면 될 텐데, 거기에서 지금 비아디가 엄청나게 입찰가를 낮게 적용하고 낮은 비용으로 지금 입찰을 많이 따내서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쭉 보시면은 중국 내 ESS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지 저장 시설 중에서 비아디가 1등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 저장 시설도 점점점 늘어나고 있고, 이것도 중요한 판매처가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비아디가 충분히 여기서도 잘 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레이트월 모터스, 장성 모터스죠. 장성 모터스가 지금 최근에 상파울루 정부와 계약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룰라 대통령 하고 난 다음에 다 이런 협력 각서나 계약 이런 게 다 아마 체결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그레이트월 모터스가 브라질에 공장을 질 것이다. 그래서 브라질도 특히나 인구가 1억이 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충분히 판매 시장으로 매력적이다. 앞으로 지금 브라질에서도 자원도 많이 났고 인력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시장으로 지금 연간 10만 대까지 향후 10만 대까지 생산해서 브라질에서 판매할 예정이다. 그래서 유럽이랑 미국만 시장이 아니라요, 이런 남미랑 개발도상국도 다 시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아예 중국이 그냥 빈집 털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태국에서도 지금 중국의 CATL이 전지 공장 유치를 하고 있고, 지금 비아디, 장한자동차 등등이 지금 태국 시장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국 시장이 지금 뭐 전기차로 전환하는 데는 가장 빠르게 전환하려고 지금 생각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사 제가 좀 빼먹었는데요. 모델 Y 있잖아요. 캐나다에 모델 Y가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해서 수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보니까, 이거 추정치를 보니까 결국은 LFP 배터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냐. 지금 LFP 기반으로 상하이에서 만들어서 지금 캐나다에 수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모델 Y 뭐 후륜구동이랑 아니면은 모델 3 LFP 기반으로 만들어서 캐나다에 출시를 할 거라고 나오는 거 보면은, 결국은 중요한 건 뭐다? IRA 법안이 막아주는 건지, 당연히 막아줄 거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CATL에 LFP 배터리가 들어간 이런 모델 Y, 모델 3 테슬라 자동차가 캐나다 북미에도 들어간다는 거 보면은 결국 IRA 법안을 충분히 CATL이든 중국 기업이 우회를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의문이니까 투자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비아디, 네타, 그레이트월 모터스, 뭐 오라 이런 MG 이런 데가 지금 동남아 시장을 계속 노리고 있다. 왜냐? 가격이 싸니까요. 중국 포함해서 다른 국가들은 웬만해서는 동남아 시장이나 아니면 남미 시장을 노릴 수가 없어요. 중국은 왜냐하면은 가격이 싸니까 이 가격 경쟁력을 못 이깁니다. 왜냐? 너무 비싸면은 구매를 못 하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에서 GDP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소득 수준이 현대자동차나 테슬라나 이런 비싼 자동차를 사기에는 너무 낮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중저가 가성비 있는 자동차들이 태국이나 이런 시장에 들어가기 안성맞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뭐 보시면은 태국 시장을 한번 보자고 하면은, 태국 시장 지금 뭐 상하이나 비아디나 이렇게 한번 보는데, 태국이 아예 자체적으로 지금 태국 정부는 이제는 뭐라고 해야죠?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을 하겠다 아예 이렇게 설립 계획을 세워놓고, 이런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CATL도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장한 자동차나 비아디나 이미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호존이라는 네타 브랜드를 갖고 있는 호존 자동차도 지금 태국 시장에 들어가는 걸 선언했습니다. 공장을 짓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타 V 이 자동차 웬만큼 잘 나왔다고 하거든요. 네타 V를 출시를 했고요. 지난해. 그리고 태국에서 판매를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국 시장이 점점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칼럼니스트들 보면 카슨이랑 그리고 TP홍이라는 이분이 거의 뭐 트로이 테슬라이크 그 트위터처럼 중국 전기차에서는 좀 알아주는 사람인데 이렇게 의견 내용을 한번 보니까 태국은 이미 비아디에게 강력한 시장이다. 나는 그것이 비아디의 최고 수출 시장이라고 확신하며 곧 더 많은 모델과 내년에 태국 공장으로 더 커질 것이다. 이게 비아디가 태국에서 엄청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 사람도 태국의 경우에는 더 많은 모델이 있고 현지 판매 및 충전 네트워크가 더 확립되면 몇 년 안에 월 10,000대 이상을 판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유난 플러스나 뭐 이런 게 지금 2,000대, 3,000대를 받고 있다.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돌고래나 그러니까 돌핀이나 갈배기, 씨굴 이런 게 수출을 하면은 수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걸 수출하면 더 많은 태국에서 판매량을 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비아디가 진짜 더 중저가 차량을 나왔잖아요. 가성비 좋은 씨굴이라는 갈매기 모델. 이게 뭐 1,500만원, 1,600만원밖에 안 한대요. 그러니까 더 잘 팔리겠죠. 지금 태국에서 판매된다고 하면은 비아디의 이 씨굴 모델이 더 잘 팔릴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보면 비아디는 앞으로 뭐 성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지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만 봐도 전년 대비 119%가 증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순수 전기차도 지금 82%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합계해서 99%가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 지금 쭉 보시면은 비아디는 꾸준히 판매량을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누계 판매만 봐도 지금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 작년에 220만 대를 팔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300만 대 이상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야, 비아디가 이렇게 지금 뭐 저번 달인가 아예 폭스바겐도 아예 내연기관 판매량을 중국 내에서 이겼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자, 비아디가 성장세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하이 모터스나 지금 호존 지금 네타 이 브랜드가 지금 판매가 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태국 공장을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상하이 모터스 보시면 싸익이죠. 싸익은 태국 촌부리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착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이렇게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IIC 모터스는 지금 신에너지차 부품을 위해서 태국에 새로운 산업단지를 기공식을 마쳤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태국에 산업단지 기공식을 하면서 MG 모델을 유명하죠. 싸잉 모델 중에 MG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판매하려고 이렇게 공장을 많이 짓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호존도 지금 연간 2만 개의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전기차 공장을 짓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비아디도 태국에 공장을 짓고 있고 제가 태국 여행을 갔다 오니까 좀 느낀 게 뭐냐 태국에는 특히나 일본 모델이 엄청나게 많아요. 일본이 거의 99%를 장악했거든요. 일본 내연기관으로 보면 일본 도요타가. 근데 왜 도요타 차량이 많은지 태국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태국 사람들은 도요타가 공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많다. 그리고 도요타가 투자를 많이 해줬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전기차로 넘어가면서는 이제 중국이 태국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전기차 이런 내수 시장은 거의 중국이 90% 이상 먹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태국에서.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는 현지인들이랑 한번 인터뷰를 해봐서 알고 있고요. 특히나 또 트위터를 보면은 비아디가 베트남에도 또 자동차 공장을 건설하는데 거의 임박한 것 같다고 이렇게 루머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 각각 하나씩을 예상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전기차의 트위터를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또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것은 중국 이외에 아시아의 3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왔고요. 브라질과 유럽 공장이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요. 아시아에 왜 비아디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다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TP한테 물어봤는데 TP가 이렇게 답을 해줬습니다. 3가지 이유를 댔는데요. 태국은 특히나 동남아 최대 완성차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아디의 일부 생산품을 수출 가능성이 있다. 태국에서는.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당연히 이 지역 가장 큰 경제 시장이 있고요. 1억이 넘는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인구죠. 이 인도네시아가.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니켈도 많이 난다. 그런 이유가 있고, 베트남은 특히나 중국과 공급망이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비용이 가장 낮고, 인건비가 가장 낮고, 그다음에 비아디 전자 공장 부지가 이미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아디가 진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태국이나 이런 동남아에서는 거의 중국이 다 먹고 들어가고 있다. 이런 시장, 유럽도 거의 중국이 거의 먹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미국, 유럽 제외하고 뭐 아무 인구가 안 사는지 다들 아시는 것 같은데 동남아 시장이나 남미나 아프리카 시장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이 시장은 거의 중국의 앞마당이고요. 그다음에 멀티라고 보면 유럽은 거의 중국도 많이 먹어가고 있고 특히나 미국도 다 이거 IRA 법안 보면은 우회에서 다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신에너지차 도매량 보니까 약 60만 대 정도 판매가 될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4월에는 좀 예전부터 줄어들었다가 5월부터 쭉 꾸준히 판매량이 상승해서 작년에도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특히나 비아디나 이런 제품들이 잘 팔리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 밑에 단계 비아디 말고도 여기 보면은 광저우 자동차, 지리 자동차, 뭐 상하이 자동차, 리오토, 그다음에 뭐 이런 자동차들이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 품질이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비아디 제외하고 테슬라 제외하고 그 밑에 단계의 이런 차량들도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게 판매량이 늘어나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점점 판매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냥 지금이 저는 저점이라고 보거든요. 저점이라고 보고 계속 그냥 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소매 판매량도 지금 3월 달부터는 3% 정도 줄어들었지만 지금 전년 대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87% 증가를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는 여전히 증가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걱정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제 전체적인 중국 시장을 보면은 IMF에서 올해 아시아 성장률이 4.6%인데 중국이 거의 시장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비교해 보세요. 지금 힘든 유럽이랑 그 다음에 미국 여기 상승률이 올해 경제 성장률이 좋을까 아니면은 브릭스나 아니면 중국 이런 국가들 오펙 플러스 국가들 경제 상승률이 올해 좋을까 한번 예상을 해보십시오. 저는 상대적으로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거를 뭐 JP 모건이나 뭐 시티은행도 다 그렇게 예상 전망치를 높게 또 책정을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중국이 점점 또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크라이나 종전도 중국이 지금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저번 달부터 예상을 했었죠. 근데 점점 오고 있다. 제가 중국이 점점 뜨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냐? 헨리 키신저조차도 지금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에서 중국이 중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면은 거의 중국이 이제는 이 종전도 아마 중재를 하고 더 큰 뭐 국제사회에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미국에만 너무 투자를 하지 마시고요. 물론 중국이 리스크도 있겠지만 중국이라는 리스크, 공산당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포트는 가져가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 중국 중심으로 점점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매 판매나 아니면 소비를 한번 보자면 노동절 주말 동안 지금 지하철 이런 승객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또 승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지하철 이런 마일리지 승객 이런 승객량이라고 하죠. 승객들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중국 경제도 살아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도 살아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체크해 보자면 판매량도 아직도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전기차 판매량이요. 그 다음에 비아디나 CATL 그리고 특히나 세계에서도 CATL 점유율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유럽에서도 또 말도 못합니다. 지금 프랑스랑 독일도 지금 중국이랑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들을 개방 안 할 거예요. 전기차 지금 개방하고 있고 니오랑 샤오펑 뭐 비아디 등등이 다 들어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업 상황은
이상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만 주가가 지금 바닥을 기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은 뭐 이런 내부적인 이런 뭐 판매량이나 이런 사항은 전혀 문제가 없다.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저도 손절을 했겠죠. 그래서 저는 아직 손절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판매량 같은 것도 말씀드리고 뭐 이런 성장성이나 아니면 뭐 품질 이런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뭐 특히나 뭐 이렇게 예전에 있잖아요. 예전 얘기를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가 임진왜란 전에 일본에 한국이 통신사로 이렇게 많이 갔잖아요. 근데 통신사가 일본에서 돌아오면서 한국으로 조선으로 돌아오면서 말했겠죠. 지금 일본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칠 수도 있으니까 우리도 지금 국력을 키워놔야 된다. 지금 일본을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렇게 통신사들이 조선에 얘기를 했겠죠. 왕한테도. 근데 선조나 다른 왕들은 에이 무슨 외놈들이 뭘 얼마나 발전하겠어 이렇게 무시를 하다가 결국 임진왜란을 맞았잖아요. 그런 거랑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하는 것도 똑같아요. 소인 존 버나드도 중뽕이 아니라 중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도 중국 싫어하거든요. 근데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사실을 그냥 정확히 전달해드리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뭐 미국이 발전하고 중국이 발전하는 거를 우리가 제대로 보고 무시하지 말고 그거를 우리가 잘 판단해서 우리도 이렇게 키워야 된다. 시각을 키우던지 아니면 기술을 키우던지 그것까지는 제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소인 존 버나드잖아요. 저도 뭐 일개 시민일 뿐인데 이런 사실만 전달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뭐 나라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뭐 기술력을 바꾸거나 엔지니어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사실이 있다고 매번 전달을 해 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에 잘 전달이 됐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좀 더 발전하고 더 부국한 나라가 될 텐데 조금 걱정되는 게 너무 요즘 보면은 유튜브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우리나라의 실력을 과신하는 것 같다. 상대방은 너무 무시하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차이나 전기차 또 길게 말씀드렸는데 손절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존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긴 영상 이렇게 차근차근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